안녕하세요, 플래시라이트 리뷰 채널의 망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은 뱅커라이트의 MK38 세틀라이트거든요. 우주선이나 혹은 위성 같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디자인이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라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서치라이트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환하게 비춰야지 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랑 무게가 좀 있더라도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다재다능한 후레쉬가 아닐까 합니다. 디자인과 구조 및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밝기까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38의 모드별 밝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우 모드이고요. 이렇게 지금 눈밭은 이제 반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밝게 보이는데, 저쪽 산을 비추면은 바닥보다는 좀 어둡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에서 자, 미드 1, 미드 2, 미드 3, 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터보 모드로 이렇게 밝기가 바뀝니다. 미드 1만 지나가면은 뭐 2000 루멘이 넘어가고, 특히 이제 터보 모드 같은 경우는 41500 루멘이다 보니까 야간에 이렇게 멀리 넓게 비추는 이제 서치라이트 찾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리사의 XHP 70.2 6500K의 색온도입니다. 칩의 특성상 넓고 고르게 비추어주는 타입이거든요. 네, 루미너스 칩이 들어간 옵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직진성이 좋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넓고 고르게 환히 비춰주는 타입을 좀 찾았다 보니까 요 타입을 선택하게 됐고, 진짜 뭐 야간에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은 누구한테나 밀리지 않는, 뭐 타 브랜드에 밀리지 않는 그런 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쉽게도 지금 시야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멀리 나가는 느낌은 좀 받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산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는 그런 밝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벨론 미니 테스트할 때 이 구간에서 고라니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반짝이는 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라니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싫고 나는 무조건 밝은 거 하나 찾고 있다 하시면은 MK38을 추천드려 보고요.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헤드 쪽을 만지면은 발열이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소리가 소리가 들리시죠? 그래서 항상 이 팬은 겨울에도 온을 해놓고 사용하셔야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팬을 돌리면은 터보 모드를 조금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헤드 쪽은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핸들을 잡고 사용하셔야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한 부분도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도 한번 비춰보면 좋겠죠. 지금 이렇게 로우 모드이고요. 미드 1, 미드 2, 미드 3, 하이 모드입니다. 정말 밝습니다. 밝기는 뭐 최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터보 모드는 지금 가열로 인해서 진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하이 모드만 되더라도 이런 어떤 빛이 많이 반사되는 건물을 비추면은 대낮처럼 밝혀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패키지 자체도 상당히 거대합니다. 손바닥으로 올려놓으면 사이즈를 대충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의 뚜껑을 오픈하면은 구성품이 먼저 이렇게 들어있고, 본체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완충제에 아주 안전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감 옵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아크, 옥시데이션 화이트, 그레이, 아노다이징, 블랙이 있고요. LED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근거리를 넓고 환하고 고르게 비추고 싶다 하시면은 XHP 70.2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색온도는 밝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6500K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 눈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5000K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먼 곳까지 비추고 싶다 하실 때는 SFT 40 LED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화이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완전한 화이트
화이트는 아니고요. 타임팩 3와 컬러는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잿빛이 도는 그런 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질거리지 않는 무광 컬러입니다. 지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잡았을 때는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장시간 사용하실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에 걸어 놓으시더라도 약간의 호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거나 할 염려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에 쥐었을 때 작동을 할 수 있는 펜 전원 버튼과 LED 전원 버튼이 이렇게 두 개를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핸들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체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편한 방법으로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곳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지더라도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로고가 있는 부분이 마치 순두부를 싹둑 잘라놓은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구매하시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마감 퀄리티와 디자인이 아닐까 합니다. 금속 표면에 전류를 이용해서 매우 미세한 산화막을 형성하여 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마이크로 아크 옥시데이션 MAO라고 보통 많이 하고, 최근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이런 마감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더 좋은지 아노다이징이 좋은지 뭐 스크래치 테스트까지는 해보질 않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표면의 질감과 컬러가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MAO 방식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NK38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 구매하셔서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 쪽을 보면은 검은색 유광으로 마감된 스트라이크 베젤이 있고요. 상당히 뭐 공격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바디와 대비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고급스러움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보호 필름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저도 이거를 제거 안 하고 잠깐 테스트 했다가 이게 녹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살짝 좀 놀랬었어요. 이렇게 벗기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사율을 낮추고 투과율을 높이는 AR 코팅이 안쪽과 바깥쪽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불빛이 99%가 투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AR 코팅이 적용된 제품들을 보면은 빛을 비췄을 때 살짝 보라색의 느낌이 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사의 XHP 70.2 LED가 총 8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대 41,500루멘의 괴물급의 빛을 뿜어주는 타입입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약간 오돌도돌한 OP 타입이어서 확산을 도와주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밝다 보니까 웬만하면 불을 켜시면은 무조건 이 LED 쪽은 쳐다보지 않으셔야 눈 건강에 좋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 쪽과 혹은 바디 쪽까지 이 LED의 열을 흡수하면서 발산시켜 주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을 보면은 이쪽과 이 반대쪽에 쿨링 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빌트인 10.8V 4200mAh 타입으로 구매를 했고요. 테일 쪽을 보시면은 나사로 고정이 돼서 돌려서 분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면은 풀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뭐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배터리 교체형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테일 캡을 풀어서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배터리 타입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1705 배터리 3발이 들어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보면은 충전을 할 수 있는 USB-C 타입의 포트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인디케이터가 있다 보니까 불빛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배터리 뱅크의 기능도 하다 보니까 NK38만 하나 갖고 다니시면은 불빛으로도 사용하고 소형 전자기기까지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C2C 케이블이 들어있거든요. 파란색은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C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돼지코이기 때문에 220 콘센트에는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변환해주는 부품을 하나 따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콘센트에 꽂고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이렇게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시면은 1시간 반이면 90% 이상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한 2시간 정도면은 이제 완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 중에 작은 열쇠 같은 부품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핸들바를 고정하고 풀 수 있는 작은 너트를 이렇게 꽂아서 돌려서 분리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제조할 때 되게 세게 잠궈놔서 그런지 이걸로 이렇게 하기에는 손가락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핸들바가 있어야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풀지 않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핸들바를 분리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검은색의 부품은 다시 끼워 놔야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대에다가 거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헤드 쪽에는 삼각대 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꽂아 놓으면은 이제 불을 켜고 원하는 곳으로 빛을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기 상당히 좋고요. 대신에 갖고 계신 삼각대 이쪽 부품이 사이즈가 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연장할 수 있는 별도의 부품이 필요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3cm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에 거치를 해놓게 되면은 핸들바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살짝 옆으로 위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을 받는 대상물과의 거리는 한 2m 정도 되고요. 지금 에코 모드의 L1입니다. 40루멘의 밝기고 L2 80루멘의 밝기, L3 180루멘의 밝기, L4 400루멘의 밝기입니다. 중심감은 살짝 느껴지긴 한데 전체적으로 불빛이 플러드하게 나가기 때문에 에코 모드를 사용하면은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너럴 모드에서 로우 모드이고 1000루멘이거든요. MK38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한 밝기이고 미드1은 2200루멘입니다. 미드2는 5000루멘입니다. 일반적인 핸드헬드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밝기이죠. 미드3 10,000루멘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빛의 중심부가 빛이 되게 많이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볼 때는 빛이 이렇게 많이 반사는 되지 않고 천장을 비추면은 일반 조명을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간이 밝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하이 모드 20,000루멘이거든요. 제가 한번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천장에 있는 조명을 켜놓은 듯한 그런 밝기가 나오기 때문에 와,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좀 놀라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밝기고, 두 번을 클릭해서 터보 모드로 바꾸면은 거짓말을 쳐도 돼요. 스위치를 켜서 조명을 켰다 이런 식으로. 서치라이트는 이런 거구나, 40,000루멘의 밝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팬이 켜져 있지 않으면은 30초, 팬이 켜져 있으면은 45초 후에는 스텝 다운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귀에는 거슬리지는 않고요. 한 요 정도 듣기 좋은 정도로 들리니까요. 팬 소리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제너럴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가 있거든요. 제너럴 모드는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되고요. 누르고 있으면은 한 번은 밝기가 이렇게 밝아지고 최대 모드에서는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밝기가 이렇게 약해지고, 누르고 있더라도 밝기가 그냥 멈춰 있으니까요. 사이클 하지 않고 한번 움직이고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누르면은 다시 꺼지고,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밝기가 좀 더 많이 어두운 타입이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약하게 켜지게 되고요. 제너럴 모드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한 번은 밝기가 이렇게 밝아졌다가 멈추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가 줄어들면서 멈추고, 이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해보니까 살짝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쓰다가 눌러서 밝기를 밝힌 다음에 다시 밝기를 한 번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다시 약해지거든요. 한 번은 밝아지고 한 번은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밝기 바꾸실 때 의아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터보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불이 꺼지고, 터보 모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직접 모드로 밝기가 이렇게 변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플 클릭을 하면은 스트로브 모드로 들어가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비콘 모드고, 다시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SO 모드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마다 모드가 변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싱 라이트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전면부에도 불이 들어왔다가 지금 꺼지면서 이 인디케이터에서만 숨 쉬듯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특별한 기능은 아닌데 그냥 뭐 눈요기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끌 때는 한번 클릭해주면은 불이 꺼지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가방 같은 데 넣으실 때는 반드시 락 모드를 걸어야지 되고요. 버튼을 4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깜빡였다가 불이 꺼지면서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펜 버튼이나 핸들바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더라도 불이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혹은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도 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워낙에 고강량이다 보니까 반드시 락 모드는 걸고 다녀야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가방 안에서 불이 켜진다 하면은 정말 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이 이 쿨링팬의 전원이거든요.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면서 쿨링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쿨링팬의 모드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바람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틈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헤드 쪽에 열을 식혀주는 타입입니다.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바람이 세지는 않은데 강제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열을 식혀주다 보니까 이 쿨링팬의 기능은 자주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쿨링팬이 멈추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쿨링팬은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항상 이제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끄거나 해야지 되니까요. 불을 켜시면은 쿨링팬은 항상 돌아가게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전원을 끄면은 불빛과 쿨링팬이 같이 오프가 되니까 끌 때는 상당히 좀 편하게 회로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사용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체 헤드 쪽에 있는 버튼과 이 핸들바의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이제 LED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방식이고요. 한쪽에서 켜고 한쪽에서 끄고 이런 식으로도 서로 연동돼서 작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치라이트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군함 구조나 유해조수 포획단 하시는 분들이나 회로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강량의 제품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데, 회로질용으로도 물론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런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회로질은 보통 외장형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구매 전에 나의 목적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기 테스트에서도 보셨듯이 워낙에 이제 고강량이다 보니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행인에다가 비추게 될 경우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운전자가 눈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너 있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